안녕하세요, 드림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다양한 즐거움이 있는 한 주가 되셨으리라 생각되고요. 이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또 책 리뷰는 안나 까레니나라는 책입니다. 지난번에 그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책을 읽고 나서 꼭 안나 까레니나를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어느 출판사에서 편집자들이 벽돌책 시리즈 해가지고 카라마조프가 형제들하고 안나 까레니나를 비교하면서 러시아를 대표하는 두 작가를 비교하면서 작품이 어떻게 다른지 하는 그런 이제 영상을 보면서 꼭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소설가 김영하 님이 만약에 무인도를 가게 되는데 딱 책 한 권만 가져가야 돼. 그러면 어떤 책을 가져가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책 안나 까레니나를 가져가겠다. 왜냐하면 재밌으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읽어봐야겠다 마음을 먹고 또 읽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책이 두껍긴 하지만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읽혔고요. 인생 폭발을 겪으면서 하는 지금 읽어보니까 나이대별로 굉장히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 20대 만약에 이 책을 읽었다면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죠. 안나에 대해서 이해를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30, 40대에 읽었다라고 하면 안나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 그리고 정말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사랑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겠고요. 그런데 지금 50대인 제가 읽어왔을 때는 너무 안나의 마음도 이해하겠고, 그 사랑에 대한 갈구와 그 질투심과 복수심, 그런 것들을 좀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그 결정의 순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했더라면 어떻게든 또 잘 살아가지 않았을까? 어떤 방법으로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나가 참 부럽다. 그런 사랑을 만난 것에 대해서,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랑을 만난 것에 대해서 부럽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의 아내로 살 수 있는 곳으로 떠나요 라는 그 안나의 말에는 인간의 도덕과 시선이란 것이 얼마나 넘어서기 어려운 것인지, 얼마나 힘든 현실인지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세상 모두로부터 버림받더라도, 자신이 가진 전부를 내던지더라도 당신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격정, 가슴 안에 생의 불꽃을 구원과도 같이 담고 있던 사람이 절대적으로 느껴지는 그 대상을 만났을 때 할 수밖에 없는 선택. 안나는 자신의 감정을 속이지 않고 진실되게 전부를 걸고 맙니다. 하지만 이런 생의 환희는 잠깐이죠. 그 위태로운 상황이 만들어내는 불안한 생활이 행복한 나날로 귀결될 수가 있을까요? 21세기인 지금 읽어도 꽤나 파격적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 긴 서사지만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의 팔다리를 붙잡고 심장을 붙잡고 머리를 움켜쥐면서 단숨에 잡아 끌더라고요. 그런 매력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안나 까레니나에서 톨스토이는 놀라운 형식의 흐름 속에서 두 가지 사랑을 묘사하면서 생생하게 대조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그 브론스키와 안나의 관능적이고 불길하고 정신적으로 불모의 정서 속에서도 육체적 사랑과 그런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 그리고 레빈과 키티의 진정한 기독교적 사랑, 그렇게 두 사랑을 대조적으로 그려요. 물론 기독교적인 사랑에도 관능적인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책임과 그 온화함, 진실과 가족의 즐거움이라는 순수한 분위기 속에서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안나 까레니나의 부제로 복수는 내가 하리라, 내 일을 보복하리라 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사회가 안나를 재판할 권리는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다른 또 하나는 복수심에 불타서 행한 자살로 그 브론스키를 벌할 권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사에 어쩌지 못하게 벌어지는 그 일들을 재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인간의 자격 바깥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소설이 단순한 애정 소설이 아니라 그 시대가 뛰어넘는 고전이 된 것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변화해가는 인간의 그 이야기, 감정, 그리고 끝나지 않는 제도와 도덕, 그리고 인간의 모순되는 부분까지 정말 뛰어난 통찰력으로 다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마치 레빈이 작가 그 톨스토이의 분신인 듯 레빈을 통해서 인간의 모순과 감정을 잘 드러내고 있죠. 거의 이제 프롤로그에서 레빈이 아내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 그 대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설령 지금 사랑하는 아내의 영혼이라도 할지라도 틀림없이 벽이 있을 것이고 자신은 여전히 스스로 느낀 공포 때문에 아내를 책망하고 곧 그것을 후회하겠지. 또 여전히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도 모르면서 기도를 계속 해나갈 거고 이제 생활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에는 어떤 정답은 없죠. 그런데 마치 자기가 가진 신념이나 생각이 옳다고 강요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안나도 또 브론스키도 레빈과 키티 그리고 그 주변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각자의 생각과 행동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 모습에서 인생의 다양한 그리고 인간의 그 깊은 내면 속에 진실과 탐욕과 어떤 그 부도덕함에 대한 맞성과 그런 갈등들을 너무 드라마틱하게 그려낸 소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어떤 그런 기준 또 어떤 사회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맞고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사람의 입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책을 읽겠다고 마음 먹기 전에 사실 안나 까레니나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도 소설이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흐릴까봐, 왜냐면 한번 사람이 보면은 그게 고정관념처럼 딱 박히잖아요. 걱정을 했지만 또 영화는 영화 나름대로 이 소설의 그 핵심만 뽑아내면서 굉장히 극적으로 잘 표현해낸 그 영화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여름 안나 까레니나로 영화와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한 감정, 그 잠깐의 불꽃 같은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생이 틀어지나? 이렇게 이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그런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덕분에 더위를 조금씩 잊어가면서 재미있었고요. 이번 리뷰는 이렇게 마치고요. 또 다음 리뷰 때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이제 저물어가는 여름이라고 해야겠네요. 그 여름도 만끽하면서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